이거 진짜 함부로 말하면 매장당할 수도 있는 완전 민감한 얘기인데요.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은 진짜 절박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다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동네에 사람들 꽉 차고 웨이팅 끝도 없는 대박 맛집들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장님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줄 세우던 맛집일 때 하마터면 망할 뻔해서 제가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 줄 서는 대박집이 아니어도 사장님이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대박집이 망하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만 아시면 자영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되실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 만에 매출 14배를 올려서 억대빚 다 갚은 이룸씨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웨이팅 쩔던 그 집. 갑자기 임대문의 종이가 딱 붙어 있어요. 아니 저렇게 잘 됐는데 왜? 싶고요. 그런데 파리만 날리던 집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던 가게들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줄 서는 대박 맛집이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폐업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싹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출 착각입니다. 손님 줄 서 있고 하루 매출 600, 700 막 찍고 직원도 나도 정신없고 이렇게 하루 장사를 끝내고 카드 매출을 정산해보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요. 와, 이 정도면 진짜 금방 돈 벌겠다. 이렇게 딱 1년, 아니 반년만 돼도 부자 되겠는데? 장사 잘 된다고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매출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즉, 매출과 순이익을 착각하는 겁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및 각종 고정비와 지출을 빼고 사장님 본인 인건비, 부가세, 종소세, 그리고 여유사업자금까지 빼야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세금 나올 때 목돈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가면서 멘탈과 자금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바빠서 추가로 사람을 쓰니까 인건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제 손님이 좀 줄어서 매출이 줄어들 때입니다. 나갈 돈은 똑같은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순이익이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손님이 줄어드는 것보다 지출 비율이 더 커지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매장이 한창 줄을 설 때 파출 여사님들 인건비로 하루당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60, 70 이렇게 한 달 넘게 지출을 했어요. 직원분들 제외하고 이 인건비만 따져도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일일이 증빙 자료를 챙길 정신도 없고 챙기지도 못해서 크게 세금을 몇 번 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빴는데 남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통장이랑 멘탈이 같이 털리면서 딱 깨달은 거죠. 장사 잘 될 때 돈 번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픈빨이나 줄 서는 게 끝나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줄 서는 집이 아니라도 내가 망하지 않고 사업을 오래 하고 싶다면 이 매출 착각만 해결해도 절반은 살아남습니다.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장님 몸에서 옵니다. 정확히는 사장님의 체력을 갈아 넣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보통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사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오픈 준비를 하고 제일 많이 일해요. 물론 그것이 가게가 잘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일도 재밌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요. 근데 한 달, 2달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력에 한계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제 경험상 허리가 먼저 아작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 클레임에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2가지 대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감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가게를 위해 계속 꾹 참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결국 우울감이나 번아웃으로 번지게 됩니다. 저는 참는 쪽이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내가 쉬었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요. 이렇게 사장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 가게는 중심을 잃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가는 가게는 사장이 있건 없건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시피가 표준화되어 있고 직원 교육 및 서비스가 시스템화되어 있고 매출이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장의 체력으로 버티는 가게, 그리고 시스템이 없는 가게는 잘 되든 안 되든 사장이 무너지는 순간 가게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줄 서는 가게가 망하는 이유 세 번째는 줄에 대한 착각입니다. 줄에 대한 착각? 이게 무슨 뜻이지? 언뜻 들어선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가게에 손님줄이 생기면 크게 두 가지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줄은 내 실력 덕분이고 이 손님들은 전부 단골이 될 거라서 앞으로도 줄을 계속 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줄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물론 맛이 있거나 그 제품을 너무 갖고 싶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력과 별개로 오픈빨일 수도 있고 SNS 어디에선가 바이럴이 된 걸 수도 있고 방송 노출이나 우연히 트렌드에 올라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가 편향적으로 이 결과를 자기 실력으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아, 역시 나는 감이 있어. 이제서야 내 실력을 알아주네. 이렇게요. 그런데 대부분 이 줄은 단골이 되는 관계보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줄 섰던 이유가 약해지거나 유행이 바뀌면 줄이 사라지고 손님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두쫑쿠 열풍만 봐도 알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사실 단골이 많았던 가게조차 줄이 생기면 단골들이 잘 안 옵니다. 기다리는 것도 싫고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느낌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한가해지면 가야지 하고 안 옵니다. 충성 고객이 별로 없던 가게라면 매출이 훅 떨어져서 버틸 수가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줄이 끊겨도 단골이 남아있으면 가게는 안 망합니다. 하지만 줄이 끊겼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태라면 그때는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줄을 서게 됐을 때 기존 단골분들이 떡 사기 힘들다고 한동안 안 오셨어요. 와, 그때 얼마나 등골이 서늘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손에 땀이 다 납니다. 이걸 회복하고 단골을 이전보다 더 늘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단골분들한테는 따뜻한 인사, 서비스라도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줄 서는 대박 맛집들이 오히려 망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세 가지 이유는 대박집뿐 아니라 장사를 하는 모든 가게에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줄 서는 집의 경우는 단기간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좋으니 대체 이렇게 줄 서는 맛집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학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1위를 달성하고 3년 만에 억대빚 다 갚고 매출 14배를 올린 이룸씨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장사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면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